이거 하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은 절약되고 수익은 증가했죠. 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찾았어요. 덕분에 좋은 직장을 찾았어요. 울산에선 교차로 이거 하나면 다 될걸요? 정말 울산에서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스마트하게 앱은 하나. 울산 교차로 하나면 충분하다. 울산 교차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주군 선바위 지구에 15,000가구의 작은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어제 울주 선바위 지구를 대전 상서지구와 함께 정부의 2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습니다. 동해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한 선바위 지구는 183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며 특히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42만 제곱미터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으로 조성됩니다. 국토부는 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한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 24호선 확장은 물론 우회도로 신설과 두동로 확장, 범서 교차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 선바위지구 개발 계획의 의미에 대해 송철호 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환영하며 이곳은 오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서부권 신도시의 성장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후속 조치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어제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등 7개 사업이 반영돼 울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가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반영된 울산 관련 광역교통시설 7개 사업은 KTX 울산역에서 양산 웅산과 부산 노포로 연결되는 광역철도와 KTX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과 김해 진영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가칭 송정역 환승센터입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태화강역 환승센터와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국도 7호선 확장, 웅촌에서 용당 도로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광역철도의 경우 부산 울산 구간은 72분에서 60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거점별 환승센터의 설치로 대중교통 연계 체계가 구축되며 이번 계획은 오는 6월 확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중구 장현동과 북구 시래동 일대에서 시행 중인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개발 제한구역을 첨단 산업 용지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마이스 산업발전의 핵심 시설인 유에코 울산전시 컨벤션센터가 정식 개관했습니다. 최첨단 방역 시스템을 갖췄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구조로 건립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면에 화려한 레이저로 써내려간 이츠유 제너레이션. 울산과 당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비전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울산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울산의 기업회의와 관광, 전시와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의 핵심 시설인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는 산업 전시회와 기업 행사에 특화된 전시장이 특징입니다. KTX 울산역 역세권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8,000제곱미터의 전시장은 높이 12m에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설계됐고 중장비나 자동차 등 중량과 부피가 큰 제품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1,300제곱미터의 컨벤션홀은 3개로 분할이 가능하고 12개의 중소회의실은 통합이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각종 전시회와 국제회의, 세미나와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우수한 마이스 산업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컨벤션 센터보다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관 일정에 맞춰 국내 마이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1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이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유에코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에코는 울산의 주력 산업과 신산업 관련 전시와 함께 국제회의 유치를 기획하는 등 글로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새로운 미래 20년을 조망하고 분야별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올해 말쯤 완료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과 도시공간, 교통환경과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관광별 대응 이슈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활력도시와 스마트도시, 그린도시와 공정도시 등 5가지 도시 모델이 제안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과 전담 TF를 구성해서 협업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3.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59%로 가장 높았고 중구 4.12%, 울주군 3.59%, 북구 1.38% 순을 보였으며 동구는 조선업 불황과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1억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38,30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억 원 이하 15,000호,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1,200호, 6억 원 초과가 2,100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지정 14년 만에 준공 인가가 났습니다. 당월지구 산단 개발 사업은 그동안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의 어려움과 민간 시행 관련 소송 등으로 준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후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위탁과 수탁 협약을 체결해 527억 원을 들여 산단을 조성했으며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실수요자인 S-오일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3,6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공시를 통해 아시아와 이베리아 선사와 8만 6천 세제곱미터급 LP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전남 영암의 현대 3호 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가속화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구현에 나섭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아와 협력해 폐 배터리에서 리튬을 포함한 금속을 회수하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전처리와 금속 자원 회수, 양극재 이용, 배터리 제조 등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모델을 만들어 ESG 경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한 경찰 간부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청장이 화상회의에서 어디청, 어디 경찰서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지적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에 불만을 제기한 건데 경찰 내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접종을 거부하기는 힘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한 지구대 대장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본청에서 처음부터 의아시 없이 자율로 그렇게 맡긴다고 하고 계속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닥달을 하는데 진짜 해서는 안 될 뭐 강압적인 분위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마루타가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백신 접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일선 청과서에 구체적인 백신 접종 예약률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울산의 백신 접종 대상 경찰관은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2,529명으로 접종 예약률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노키 울산교육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한 친일 잔재 용어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미 국회에는 지난해 6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올해는 이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5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을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은 교원 강사나 시민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선 25개 학교 161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 관련 법률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학생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군으로부터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준 뒤에 이를 빌미로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며 27만 원 상당의 운동화와 현금 21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지역의 대형마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 지역 대형마트 3곳에는 재사용 아이스팩 냉동고를 설치하고 필요한 고객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3월부터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수독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소매점에 다시 나눠주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접하기 어려운 공예와 요리 등을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전인 교육에 나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 서남초등학교 교실입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을 활용해 꼬마김밥을 만들기 위한 요리교실이 한창입니다. 강의에 나서 마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맛살과 어묵 등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 아이들, 그리고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맛살과 시금치, 당근 등 속을 채우고 돌돌돌 말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음직스러운 꼬마김밥이 만들어집니다. 집에서는 학교도 위험하다고 요리 같은 거를 잘 안 하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봐서 기분이 좋아요. 색깔 있는 마을 학교는 일반적인 영어나 수학 같은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방과 후 수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 접하지 못한 색다른 수업은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만들기랑 요리 이런 걸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해봤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색깔 있는 마을 학교는
정규 교사가 아닌 학교 주변 이웃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예와 요리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입니다.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공예, 요리 등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온 마을 배움터 구축으로 마을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기 위한 색깔 있는 마을 학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은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청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536억 원이 늘어난 5,9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 증액분의 33%인 178억 원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력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골목형 상점 지정과 특화거리 조성에 6억 원,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지원에 1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99억 원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6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3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정원문화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가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가든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입니다. 중구청은 국시비와 구비 등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중구청사 등 모두 7개소에 스마트 가든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해당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해 주차면을 확보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 원, 아파트는 단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울산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8분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